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 4강 이제 4강에 이제 시행령을 조금 일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관광진흥법 말고요 세 개의 법률은요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해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실수로 하나 틀리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72점을 맞는데 그럼 이제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자, 민간 전문가 아까 얘기했죠.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 만든 데인데 다 계약직으로 해요. 계약 기간은 2년의 원칙인데 보통의 계약이 2년을 원칙으로 해요. 뭐 이런 저 인강 같은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2년 하죠. 또 3년 하는 데도 있고 저는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건 보통의 계약이 그래요. 그 2년이었든 3년이었든 보통의 계약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죠.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 전문가의 업무 분장, 업무를 나누고 채용, 복무, 보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 또는 보조 사업인데 그거 아까 얘기했죠. 그 아까 앞에 9가지 하고 여기 6가지 하고 16개가 됐죠. 그래서 대여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사업에 거기 1호에 보면은 여행업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이런 거는 신경 써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경우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파란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읽어야지 이걸 생각하고 읽으면 머리 아파요. 할 필요도 없어요. 여행업은 등록을 해요, 여러분. 그 허가, 인가, 승인, 뭐 등록, 신고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첫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여행업은 등록을 하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카지노는 또 허가예요. 허가를 받은 자의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게 길기 때문에 글자를 작게 하면서 제가 만들어 버렸죠. 자의 해외 지사 설치 이런 데는 대여도 해주고 안 되면 보조도 해요. 대여가 안 되면 대여가 아니면 보조까지 보조가 아니면 또 대여를 하거나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해외 지사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가지고 대여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관광사업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에 대여 또는 보조해 줄 수 있고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자, 그 다음에 4호에 보면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만드는 사업. 이런 것들에 이제 돈을 대여하거나 보조도 할 수 있는 거죠. 대여가 아니면 또 보조가 아니면 대여.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문화시설, 무슨 시설이죠. 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이죠. 그다음 관광 관련 국제기구 설치 이런 데도 대여 또는 보조예요. 그러니까 대여만 해주는 확보 또는 개수, 건설 또는 개수 지금 기억나시죠? 대여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15가지에 여기 지금 6가지지만 요 앞에 9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5가지에 대여 또는 보조하는 15가지 하고 섞어가지고 대여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든지 대여 또는 보조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대여 또는 보조. 그러면 대여만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기금의 대여 업무 취급은 자 기금을 빌려주는 업무 취급이에요. 기금의 계정은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어요? 한국은행이죠. 기금의 계정은 어디에? 한국은행에. 근데 기금을 빌려주는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에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어요. 기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빌려준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많이 인정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간섭을 너무 많이 해요. 장관이 한국산업은행한테. 제가 만약에 한국산업은행 총재라면 들어서 못 먹겠다 이러고 그랬어요. 나 안 할래. 기금 대여 업무 취급 나 안 할래. 니 해라 니. 너 해 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버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진짜로 그런 속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기금
저하고 관련 없는 돈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남들은 어떤 기금이 있으면 그 돈을 타내려고 아주 머리를 쓰면서 참 그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실제로 필요로 해서 또 대여받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요. 뭐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기금의 계정은 한국은행에, 기금 대여 업무 취급은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의 계정은 한국은행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유자금의 운영인데 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 이제 기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좀 여유가 생겨. 그러면 어디다가 운용을 하느냐? 기금의 운용이죠. 기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그래서 3조의 2의 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금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해야 돼요?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일단 은행에 맡겨. 금융기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앞에 거 필요 없어요. 앞에 어떤 법에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하면은 제가 얘기를 해요. 아까 여기 그 3-11에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에 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재정법이라는 그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진한 표시로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건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 맡겨. 그다음에 최신 관서가 뭐냐면 여러분 우체국도요. 여러분 그 뭐 소포나 이런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 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그 은행이랑 똑같거든요. 최신 관서에 예금하거나 예치하거나. 그리고 국채 공채인데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이거 100만 원 주고 사세요. 국채. 3년 후에 뭐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채나 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사면 3년 뒤에 150만 원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니까 여유자금을 그렇게 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금융상품은 뭐냐면 각 은행마다 월 얼마씩 불입을 하면은 몇 년 후에 뭐 1억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그 금융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유자금을 어디다가 쓰는다? 금융기관. 자, 금융기관이고 최신관서도 금융기관하고 똑같아요. 금융기관하고 최신관서에 예치하는 거죠. 예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유가증권의 매입. 유가증권하고 국공채. 그죠?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하고 금융상품. 은행에서 파는 상품의 매입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또박또박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보조고요. 3-3. 그 다음에 이제 3-4로 넘어져. 출자 대상 등입니다. 출자 대상. 법 제5조 4항의 4호에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어쩌고 저쩌고 뭐에 따른 집합기구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나 무슨 뭐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에 의해서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미쳐버리겠죠. 자, 법 제5조 4항 제1호와 제1호와 그 4항 제4호를 먼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자, 출자 대상에 봅시다. 우선 그 1호에 봅시다. 1항에. 법 제5조 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인데 그것이 뭐냐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 3-11쪽으로 가봅시다. 3-11쪽. 여러분들이 3-11쪽에 가면은 그 법 제5조 제4항 4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1의
중간 아래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에 그게 사항이잖아요. 기금은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쭉 내려가면 4호가 있죠. 4호. 4호에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3-16에 있잖아요. 3-16. 그래서 이게 3-16에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뭐냐 이거죠. 그게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투자기구 사모는요, 투자기구인데 집합투자기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투자기구고 집합투자기구도 비슷한 거예요. 집합투자기구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가 어떤 설명이다까지 구체적으로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출자를 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동산 투자에 의해서 투자되는 다음 각호의 하나 사업.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법 제5조 사항 제1호, 제2호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이에요. 화살표에. 국제시설의 설립 및 확충 사업이죠.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뭐냐면 그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이런 것을 제공하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사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죠? 자, 다시 3-11쪽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죠. 관광지나 3-11의 하단에 그렇죠.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조성 사업하고 국제의 시설의 설립 및 확충 사업 그리고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밖에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뭐다? 여기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국제 시설의 설립 및 확충 사업 3-16에 그래서 무슨 음식, 운송, 숙박, 음식 이런 거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 사업 이런 사업에 출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냐?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출자를.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보세요. 3-16의 2항에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는 출자로 인한 민간 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당연히 출자라는 건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것이 투자를 했다가 날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도를 검사해야죠. 타당성을 검토해야죠. 그리고 또 3항에 제2항에 따른 그 기금의 출자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다. 아까 기금운용위원회가 뭐 하는데 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어느 쪽에 가냐면 3-11입니다. 3-11. 3-11에 가면은 기금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기금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 거기 보세요. 죄송합니다.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종합적인 사항을 심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냐 이거죠. 그래서 4조죠. 4조. 보세요. 4조. 4조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3-59를 볼까요? 3-59를 보면요. 3-59 찾으셨어요?
3-59. 자, 보세요. 제 17조에 보면은 관광 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관광 숙박업 등의 등록 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관광 숙박업 등의 등록 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연엄도 위원회인데 아이고 선생님 이걸 얘기했는데 왜 미리 이걸 꺼내가지고 헷갈리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만날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위원회하고 여기 위원회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뒷부분을 안 배웠으니까 뒷부분 배울 때 이 앞에 부분 기금운용위원회하고 비교를 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만든다? 거기 봅시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3-16에 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10명 이내 10명 이내면 10명은 안 들어가요. 그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그리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여러분 이게요 1차관이었다가 2차관이 됐다가 다시 1차관으로 돌아갔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래서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사실은 장관 밑에 1차관이 실세예요 사실은. 장관이 이제 최고 책임자지만 장관을 좌지우지 장관의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서포트하는 거죠. 제1차관이. 그래서 1차관이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금운용위원회. 그전에 2차관이 했다라는 거는 중요도를 떨어지게 본 거죠.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봤던 거죠. 다시 2차관에서 1차관으로 바뀐 거죠. 위원은 어떤 사람에서 임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하면 첫 번째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누가 된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관이 된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위원장 말고 위원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보세요.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 왜 그러면 느닷없이 기획재정부가 들어가느냐?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즉 돈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국가가 쓸 돈을 예산을 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돈과 관련되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 아주 고위공무원들이죠. 1, 2급에 해당되는 거죠.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 그래서 그 위원인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이 떡 앉아 있는 거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이어야 돼. 임원. 제가 관광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다 관광 딱 이렇게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관광.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겠네요.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문재인 정부의 관광 정책을 위한 연구소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그럽시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이며 임원이 이제 위원이 될 수 있죠. 그다음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CPA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고시급이죠. 옛날에 고시 합격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하는 거고 CPA. 요즘은 세무사가 돈을 좀 더 번다는데 어찌됐든요. 똑똑한 사람이죠. 전문가고. 그 밖에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그러면 위원장 말고 위원은 누구를 임명한다? 기획재정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두 번째 관광 관련 단체, 연구기관의 임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걸 공인노무사라 그러면 틀리겠죠. 공인중개사라 그러면 틀리겠죠. 공인중개사는 쑥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때문에 김열규를 지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면은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거든요. 지금 현. 그래서 이제 동기들도 여기 남아 있는 분도 있고, 뭐 나와서 뭐 또 신문사 논설위원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대학교 교수로 간 분들도 있고, 신문사 선임 기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같이 또 학원 강사로 변신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 제가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그 위원회의 기본적인 틀은 알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어서 방송 그 위원들이 와서 원탁에서,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있긴 있지만 거의 그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보통 일반 관료제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은 계층이 있죠. 상사가 있고 계층으로 쭉쭉 피라미드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평등하죠. 위원장 편이고, 위원장도 그 위원회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평등한 수평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말장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를 슬쩍 빼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뭐 내려면 되는 거죠. 그렇죠?